안녕하세요. 전에 약속드린 대로 쉬운 논문 쓰기 2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논문 초보자 가이드고요.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배웠고 만들어냈던 저한테 상당히 잘 작용을 했던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1강하고 좀 독립적인 거긴 한데요. 혹시라도 제 생각에는 한번 1강을 들어보시고 다시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링크는 제가 걸어 놓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피스들을 만들어서 조그만 걸 만들어서 이렇게 몸는 방법이었고요. 그게 1강이었고요. 2강은 이렇게 공란입니다. 블랭크입니다. 세 번째는 시나리오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만약에요, 저처럼 걱정이 많으시고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상당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써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뭐라고 써야 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다 그냥 닥치고 그냥 써야 됩니다. 왜 옛날에 축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란을 채우는 거고요.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렛을 쓰세요. 블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으로 나눠서 이렇게 포인트만 하는 거 블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말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여기 오랫동안 북미에 살아서 한국말이 모자라는 점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기까지 글을 쓰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deliverable,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중요한 게 뭔지 그건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를 이미 하시고 그 통계 결과를 이해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정하셨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결정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이미 돌리셔서 통계 결과가 말씀하고 싶은 딜리버러블을 이미 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다 proof, 다시 말해서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에비던스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우셔야 되는데요. 보통 논문은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초록이 1페이지, 서론이 3페이지, 제르미 방법이 보통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 다음에 결론이 3페이지,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 4페이지, 결론이 1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공간을 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면 타임즈 뉴 로만으로 12 폰트로 더블 스페이스 주고 양쪽에 1인치씩 마진 주고 그 다음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이 글을 다 완성할 때까지, 이 논문을 다 완성할 때까지 이 의자에서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공간에서 안 벗어나겠어. 라고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쓴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썼다는 게 아니고 이 빈칸을 다 채운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 2시간 안에 오늘 서론을 다 쓰겠어. 그런 식으로 딱 정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걱정이 많고 그러신 분이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특히 결론을 쓰기에 앞서서 이미 대략적인 표와 대략적인 그림을 만드셨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미 딜리버러블도 나오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미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최대한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한번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무식하고 많이 해서 없애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좋은 논문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써서 그 중에 불필요한 부분 없으면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쓸 만한 준비가 안 되셨다. 나는 정말 하나의 문단을 만들 만큼의 준비도 안 됐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세배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배쓰기가 뭐냐? 예를 들어 인트로덕션 3페이지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러면 9페이지를 쓰시는 거예요. 리절트 9페이지 쓰시고요. 디스커션 12페이지 쓰시고요.
conclusion하고 abstract는 맨 마지막에 쓰시면 되니까 사실은 지금은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네 섹션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렛 어프로치 말씀드렸죠? 그렇게 쓰실 때 큰 문단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블렛에 해갖고 조금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란이 많으니까 3배 쓰시기도 편하시고요. 어쨌든 썼으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이 프린트아웃을 하셔가지고 이게 그날 쓰고 사실은 나중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건 두 번째 스텝으로 먼저 다 프린트아웃 하셨고 읽어보세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 하지만 읽어보세요. 그게 스스로가 느는, 논문을 쓰는 게 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들으시면 청각적으로, 손을 만지시면 촉각적으로 논문을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세요. 이렇게 오르셔갖고 다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도 보시고 순서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갈 길이 멀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법도 천천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순서를 바꿔보시고 읽어보시면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런 블렛이나 그런 세배 쓰기 같은 걸 하시면 다시 나중에 완성하는 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정하셔서 내가 오늘이나 뭐 2시간 아니라 말씀해주신 딱 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 완성본은 드래프트. 아직 완성본이 아니고 하나의 에디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쫙 쓰시고 나시면 나중에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일단 첫 번째만 하시면 왜 한국말도 하지 않습니까? 첫걸음이 50%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기도,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비신 다음에 다시 작업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다른 논문을 쓰든지 다른 일을 하죠. 그럼 다시 보면 정말 나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쓸 수가 있지?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앞뒤를 바꾸고 그런 작업이 너무너무 쉬워지고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말이 되는 생각보다 상당히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사님 한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좋은 글은 다시 쓰는 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논문을 쓰는 법은요. 쉽습니다. 만족스러운 글이 나올 때까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너무 어렵다,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방법도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무식한 방법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논문 많이 쓰시고 또 연구에 늘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